미디어 계열에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독서 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 미디어 계열 언론인을 꿈꾼다. 도대체 언론인은 뭐지? 언론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선생님의 독서 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에 있는 질문이야. 너는 어떤 언론인이 되고 싶니? 미디어 계열에서 네가 전공하고 싶은 건 뭐니? 이 질문이 첫 번째거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열린 생각과 비판적 사고, 요 두 가지가 미디어 계열을 꿈꾸고 있는 학생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어떤 영역에서도 모두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미디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렇다면 열린 생각과 비판적 사고, 이 둘을 묶으면 나오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뭘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언론인은 뭐냐면 질문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너네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야. 진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9명의 질문가들. 너희들이 이름 알만한 사람, 박웅영, 진중권, 데니스 옹이라든지 아니면 조한혜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쭉 9가지의 이야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이 언론 계열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 무척 질문하자.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권하는 편이야.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창, 뭐 이 정도의 개념이 될 텐데, 이 책 자체는 개인이 어떤 삶을 심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디어 계열을 꿈꾸고 있는 그쪽 영역을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이 심리적인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 프레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학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자, 그렇게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강력 추천? 이 정도의 책은 뭐냐면 강준만 교수가 쓴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책이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책들의 특징들을 알겠지? 너희들은 여러 가지의 지식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 책. 그래서 여기서는 한 10명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을 쭉 설명해 준다. 메카시라든지 아니면 맥클루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쭉쭉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주네. 완전 좋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꼬꼬독을 시작을 할 수 있어. 그 책에서 나오는 메카시라든지 아니면 에드워드 버네이스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선생님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꼬꼬독하기 전에 이 작가의 책을 한 권 더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책인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난 다음에 이 책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었던 내용들 중에 나오는 정말 그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중에 고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버네이스가 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책을 읽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미디어 계열을 꿈꾸고 있으면서 이 책을 안 읽었다? 뭐 물론 사실은 대학 가서도 읽게 될 책이긴 해.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거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이 책은 대중의 심리를 조작하는 선전 전략이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진짜 그 커뮤니케이션 계열에서는 고전 중에 고전, 베스트 오브 고전 뭐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봐. 그런데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 뭐 추천하는 책이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혼자 읽겠다고 덤벼들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함께 읽어.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딱 꽂히는 책이 한 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마샬 맥클루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야. 이제 미디어의 이해라고 하는 책인데,
공간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를 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인데, 문제는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어려운 책이긴 하니까 읽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구텐베르그 은하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진짜 괜찮아. 맥클루언이 인류의 시간을 4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구두시대, 말로 하는 구두시대, 두 번째 필사, 문자, 필사를 하는 시대, 그 다음에 구텐베르그 시대, 그 다음에 전자시대, 이렇게 나눠서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그 세 번째 영역인 구텐베르그에 대한 이야기,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해가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매우 불친절, 매우 안 좋음,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읽어가다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니 이 사람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거든.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꼭고독을 이어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좀 이해를 했다면, 이제 헥터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진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이 책은 비판적 사고에 관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팩트를 편집하느냐, 편집 능력에 관한 한 모든 걸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진실을 편집하는 31가지의 방법. 우리가 이 책에서는 4가지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편집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보거든. 그러니까 부분적 진실이냐, 아니면 주관적 진실이냐, 아니면 인위적 진실이냐,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냐,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 진실을 편집하는 31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읽다 보면 우리 시대에 대한 회의감을 좀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거짓이 너무 많아. 편집된 진실이 너무 많거든.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도전해보자. 이 책의 마지막에 미디어 계열을 꿈꾸고 있는 너희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하라, 물어보라, 요구하라. 요 3가지 문제. 제발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길길이 날뛰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끊임없이 물어보는 자. 왜? 미디어 계열은 질문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요구할 수 있다. 교과 세특이 그렇게 채워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확,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가 될 것이다.